엄마가 채점을 해주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응애맘입니다. 요즘 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. 뜬금없이 웬 고등학교 시험 얘기를 하냐고요. 저의 막내 셋째 아들이 드디어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등교를 하고 6월 말에 중간고사를 받습니다. 중학교까지는 그럭저럭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시험은 또 다른 거잖아요. 정말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되는 실전인 거죠. 첫 시험이라 저도 긴장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. 어땠냐고요? 네. 중간고사 성적이 괜찮았어요. 전교 2등 했고 과학 과목만 그런데 한 문제 틀렸는데도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과학만 2등급이고 다른 과목은 모두 1등급을 했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성적까지 말씀드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저의 셋째 아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될 수 있었던 방법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학습지를 풀고 누가 채점을 해야 되나? 이 주제예요. 네, 바로 엄마가 채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푼 아이가 스스로 채점을 해야 됩니다. 아니, 왜요? 저는 제가 다 채점해 주는데?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. 사실 주변에 엄마표 학습 활동을 하는 분들 보면 학습지 채점을 당연히 엄마가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. 그럼 왜 당연히 엄마가 채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첫 번째, 아이를 완전히 믿지 못해서 어설프게 채점을 할까봐입니다. 두 번째, 아이한테 채점을 하라고 해답지를 주면 아이가 그 해답을 보고 베낄까봐 불안하신 거죠. 엄마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채점을 해야 안심인 거죠. 엄마가 아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도 엄마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집니다. 저는 세 아이 모두에게 해답지를 맡기고 자기가 푼 문제는 자기가 채점하도록 했습니다. 아니,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다고요? 네, 맞아요.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.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채점을 한다는 것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럼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도 스스로 찾아내야죠. 저의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시험을 앞두고 문제집을 풀더니 채점을 저에게 해주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. 채점하기가 귀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. 쫑아,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면 이렇게 동그라미표를 크게 하고 기분 좋아하고 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거 뭐지? 뭐가 잘못됐지? 하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. 그리고 엄마가 채점을 해주다가 틀리는 문제 나오면 너한테 짜증을 낼지도 몰라. 그리고 자꾸 틀리게 되면 너한테 화를 막 낼 수도 있어. 이렇게 말해주면서 거절했어요. 실제로 채점해주시는 엄마분들 혹시 채점하다가 아이를 혼낸 적 많으시지요? 이게 아이의 학습 동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걸 모르시는 거죠. 아시더라도 화가 나는 걸 참기 힘들죠. 잔머리 지수가 높은 우리 셋째 아들이 이번엔 채점을 해주라고 아빠한테 가서 말했어요. 제 남편이 처음엔 친절하게 채점을 잘 해줬죠. 그런데 틀렸던 것을 또 틀려오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. 야, 너 어제도 이 문제 틀렸는데 오늘 또 틀렸네? 다시 풀어와! 아빠가 큰 소리로 혼낸 거예요. 셋째 아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눈이 빨개지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아빠한테 채점해주라고 안 할 거야. 그것 봐. 어른들한테 채점해주라고 하면 틀릴 때마다 혼난다니까. 그러니까 너 스스로 채점하라니까. 그 후로 채점해주라고 떼도 쓰지 않고 문제를 풀고 채점도 스스로 하는 것 같았어요. 좀 전에
고양이한테 생선을 줬다고 말했지요.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문제집을 들춰봤더니 모든 문제를 정답으로 맞췄다고 동그라미표를 다 해놓은 거예요. 근데 어째 뒤통수가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없었을 텐데 틀렸다고 이렇게 그은 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당황스럽고 화도 막 나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. 시험도 코앞인데 그냥 내가 채점 해줄 걸 그랬나? 하고 갈등이 생겼어요. 하지만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관성 있게 그냥 밀고 나갔어요. 저녁밥을 먹으면서 쫑아, 제대로 안 푼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틀릴 텐데 했더니 제대로 잘 풀고 있어요 하고 거칠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,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이번 시험 성적은 기대하지 않았어요. 좋은 시험 성적은 포기했어요.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? 70점대, 역시나였죠. 이번 시험 문제는 쫑이가 푼 문제 중에서 안 나왔나 봐 하면서 어쩌나 하고 눈치를 봤어요. 사실은 문제만 풀고 채점하기 귀찮아서 그냥 다 동그라미표 했어 엄마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. 이 고양이가 생선을 너무 많이 먹고 배탈이 난 거죠. 그 다음 시험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? 채점을 꼭 하더라고요.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보고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 시험에 높은 성적을 받아온 거예요. 채점을 엉터리로 했다가 큰 코를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.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은 코앞에 있고 채점 해주라고 때를 썼을 때 급한 마음에 채점을 해주고 틀린 문제 지적해가며 다시 풀어오라고 강요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시험 성적은 높은 점수였겠죠. 하지만 계속 제가 채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. 스스로 채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. 틀린 문제는 왜 틀렸지? 뭐가 잘못됐지?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무엇보다 문제를 틀렸을 때마다 아이에게 짜증과 화를 냈을 거예요. 그래서 의욕적인 학습 동기가 뚝 떨어졌겠죠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이 공부는 아이가 하듯이 아이 문제의 채점도 아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처음엔 서툴고 못 믿었죠. 또 해답지가 있으니까 보고 베낄 수도 있어요. 정답을 보고 베끼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것도 아이가 느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세요. 초등학교 때까지 스스로 문제 풀고 채점도 스스로 해야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학습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. 저의 막내 아들이 이런 과정을 어렵게 거치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고등학교 학습을 잘 하고 있기에 영상 처음 부분에 구체적인 성적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.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? 좋아요,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.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. 응애맘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